안녕하세요. 공부 잘하는 언니 리나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계획 세우는 일인데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효과적인 타임테이블, 즉 계획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유무가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럼 효율적인 공부 계획 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제일 먼저 공부 계획 세우는 데 있어 구체적인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목표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공부 계획 세우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왜 필요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없다면 그 꿈은 절대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관역 맞추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관역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관역 정중앙의 빨간색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한 집중해서 화살을 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항상 늘 잘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물 없이 화살을 허공에 대충 던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이유가 뭔지, 잘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지만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최고의 목표는 스마트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S는 specific을 의미합니다. 즉 크고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구체적으로 몇 킬로를 빼고 싶은지, 영어 단어를 공부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M은 measurable을 의미합니다. 즉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목표가 수치화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10kg 감량이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영어 단어를 공부한다면 영어 단어장의 단어 300개 외우기가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A는 actionable을 의미합니다. 실천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하루 일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하루에 운동 1시간, 영어 단어 외우기가 목표라면 영어 공부 1시간으로 하루의 실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R은 relevant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적절한 수준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50kg 감량하기, 단어 2만 개 외우기와 같은 것들은 무리한 목표 세우기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는 타임 바운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목표를 세울 때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올해 안에, 내년까지라는 식으로 기한을 정하면 지금 당장에는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좋은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2019년 1월 31일까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기한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마트한 계획법은 뭘까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마트한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스마트한 목표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책 한 권을 정해서 그것을 끝마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목표 완료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목표 완수일을 특정 날짜로 콕 집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달성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긴장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길어도 3개월 정도로 잡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보통 1달에서 2달 정도로 기간을 정합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끝낼지를 정하셨다면 다음으로는 목표를 기간으로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책의 목차에 나오는 전체 챕터의 수를 확인하고 이것을 달성 기간으로 나누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하루 동안의 대략적인 공부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령 책에 총 60챕터가 있고 이 책을 2달 동안 끝마칠 계획일 경우에 60챕터를 총 60일로 나눠서 1일 1챕터씩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때 책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면 목표량과 기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세부 계획 세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는 효율적인 계획 세우기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하루 공부 시간과 공부량, 구체적인 공부 방법, 사용할 필기구와 노트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공부 계획을 짤 때 그때그때마다 필기구와 노트를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부 계획 세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잉!